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내주시는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도 지금 연결돼 있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공수처 이 설립 그리고 운영 근거가 된 그 법률이 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인정됐고요. 자, 이번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뭐 당연하죠. 당연하다. 예. 헌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의 전 국민의 여망이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 당연히 공수처면은 검찰처럼 영장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야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당연한 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결정을 존중합니다마는 탄생돼서는 안 될 공수처, 그러나 또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성 확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또 이 판결의 결과는 저희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인데 참으로 아쉬운 게 많으면서 지켜볼 일이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자, 그다음으로 그러면요. 자, 국회에서 그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받는 법관 그 탄핵소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진행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먼저 홍 의원님. 네. 예. 참 한마디로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180석 의석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8년 전에 있던 또 무죄를 받았던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런 상황이 과연 이 국회 한복판에서 있을 수 있나 저는 부끄러운 생각을 먼저 갖고 있고요.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보고 또 이 문제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서 의원께서 지도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여당의 얘기를 나름대로 듣는데 예. 이게 당론에 붙여본들 당론은 안 되니까 결국 자유토론을 붙이고 자유투표를 붙인다 하는 것인데 이게 당당하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네. 왜 이걸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놔두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판사를 길들인다는 거는 결국 국민을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 국회에서 숫자만해서 통과돼도 또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헌법에 또 소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현재 과정이 남아 있고 국민 여론 또 앞으로 선거 이런 걸 본다면은 예. 저는 이 상태에서 꺼냈던 거를 이제 집어넣고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국회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8년 전 걸 지금 무죄받은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고 길들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힘의 논리는 이걸 하라고 180석 준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좀 자중을 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또 그런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서른 의원님. 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1심 판결이 보면요, 예. 반헌법 행위다. 판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자회에서도 사실은 두 분이었습니다.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였는데 예, 예. 네네. 이탄희 의원이 이동근 판사는 빼고 임성근 의원 판사만 하자 해서 네. 일명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 행위가 이 탄핵 대상이다.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가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소추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 수립한 이후로 한 번도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한 적이 없어요. 탄핵 소추를 했던 적은 있지만은 예.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이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 법관만 해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고 또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9차례는 탄핵 소추가 된 사례가 있고요. 예. 영국 같은 나라는요, 이 민주주의 본산인데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이런 이유로 판사가 탄핵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법과 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예. 이렇게 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어라. 시정해내라. 예. 이 뜻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법률이 위반되는 이 판결을 하고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이 행위는 볼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근데 당이 그러면 왜 당론으로 안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데 이걸 당론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당론을 안 하더라도 이원들 자유의사에 맡겨놓더라도 충분히 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07명이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이래서 10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이상 발의를 하고 151명이 본회의에서 이 통과를 시키면 헌재로 가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건 2월 안으로 2월 초순에 2월 4일까지 아마 탄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헌재로 바로 보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추진 방식 관련해서 방금 이제 당론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답변에 대해서 홍 의원님, 네네.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당론으로 이제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지요. 지금 국회 전례가 아까 서 의원 말씀대로 없는 것을 하다 보니 예. 이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앞으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국회에 없는 일을 처음으로 하고 또 이게 8년 전에 해서 지금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꺼내기가 그러나 지금 전국 주도를 여당이 보다 보면은 예.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로 갔고 이 이제 판사들의 이 법원의 문제를 길들이지 않으면은 이 정권 마무리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는 측면에서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소위 기강을 잡고 길들이기를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투표라는 걸로 놔두고 보면은 저는 이거 아까 의원님 말씀은 2월 초순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그냥 조용하게 사정시키는 것이 좋다. 예. 이것을 투표까지 가는 것은 국회에 얼룩진 기록을 남기고 또 국민들이 보는데 민망하지 않아요? 무죄 받은 1심에 이거를 왜 8년 전 거 꺼내서 지금 이 시기에 다루는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이런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예. 이제 이게 8년 전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긴 했는데 지금 검찰 항소 2심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참고로요. 네. 이게 1심 재판부에서는 예.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직권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무죄를 선언하되 그 판시한 내용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를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무죄 선언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되고 또 1심 재판이고 2심 재판에서는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해서 얼마든지 이건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2월 4일쯤 아마 2일날 발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4일쯤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헌재로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저희 프로그램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끝나면 이제 사법 개혁, 그다음에 언론 개혁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예상은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언뜻 봤을 때는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죠. 예.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그리고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예. 이 언론 개혁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다. 예. 그걸 주장을 했죠. 예, 그대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언론 개혁이 어떤 형태로 될지 네. 또 사법 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고 가야 할 문제이죠. 예, 홍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찰, 사법, 언론 개혁한다. 예. 우리가 명분상은 시대적으로 그럴듯한데 사실 이 세 개 기관이 대한민국 기본의 뿌리인데 이걸 지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잣대를 내서 전부 사정을 해버리면은 결국 이 정부 또 국가 이 그동안의 전통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것인데 예. 저는 이렇게 무모한 권력이 있다 또 180석을 가졌다 해서 무모한 짓을 할 것은 아니고 검찰개혁을 지금 여야가 또는 사회단체나 전문기관이 동의하는 법인 내에서 개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법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고 우리가 참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을 또 이거를 소위 하나의 적폐적인 이런 사법적으로 보고 이렇게 잣대를 내는 거는 참 위험하다. 언론을 또 감히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국민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언론을 어떻게 구조를 지금 여당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또 조정을 해서 어떤 증보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 부분은 지금까지 논제를 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새롭게 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사법권 문제, 언론 문제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국민과 직접 관계되고 이 국민의 기존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그렇게 여당의 백발섭석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조정을 하고 개혁한다는 이름으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이건 잘못하면은 저는 국가적인 문제고 국민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했습니다. 여당은 앞서서 청문 보고서 단독으로 채택했고요. 국민의힘 불참했습니다. 자,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먼저 서른 의원님. 근데 좀 유감스러운 거는요. 예. 지금 27번째로 예. 박범계 장관에 대한 이 청문 보고서, 인사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야당이 이제 협조를 안 했기 때문이죠. 예. 이걸 보면서 참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 27번이나 안 했다는 거는요, 무조건 다 안 해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이걸 이를테면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27번에 한 7번 정도로 줄였다 한다면은, 예.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통과시켜줄 사람 통과시켜주고 안 해줄 사람 안 해주고 이걸 가려서 하는 거구나. 이걸 보면요. 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신뢰성이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안 해준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은 흔히 그런다. 아예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박범계 장관이 이제 27일 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제기됐지만 다 해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 사과한 게 있는데 박 장관이 6,400평 되는 임야를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6,400평 산지 6,400평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빠뜨려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자신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공천 흥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불기소도 됐고 대법원에서 재항고까지 기각받은 그런 사안이고 그 외 부분들도 다 성명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안 한다는 것은 야당이 나는 전략적으로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홍 의원님, 이게 27번 이게 강행이 아니라 이 사실은 27번 사실은 무조건 협조를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해석하셨는데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껏 국정을 논하면서 이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여야가 국회에서 토론하고 청문회를 하라고 해놓고 그 국회 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대통령 직권으로 27분을 그냥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쪽 장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아까 서른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충 문제가 있는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위장 취업 전원 문제, 그다음에 매춘했다고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오고 있고 임야 토지 재산 문제, 그다음에 고시생 폭행 의혹에 관한 문제 7차례나 차장이 압류됐었어요. 이 장관하신다는 분이. 그다음에 충북 소유의 자산세를 대납을 딴 사람이 한 의혹의 문제. 그다음에 최측근들이 금품수수 사실로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구속이 되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명쾌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래서 이런 8가지 정도의 의문점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 대표라는 야당이 동의를 해줍니까? 이것을 본인이 해명해 줘야 되고 대통령은 임명했다 하더라도 국회 청문회에서 보니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고 야당 뜻이라면 좀 받아들여서 새로운 장관을 흠집 없는 사람을 내놔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 이게요. 예. 대통령 힘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받아들이는데 이걸 국민이나 우리 야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국정이 자꾸 뒤틀려가고 정부가 불신을 받는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걸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거는 참으로 안타깝고 이제는 마무리 정부에서 이런 힘의 논리로 밀고 가는 건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잠깐 광고 듣기 전에요. 그 서른 의원님한테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청취자 1309님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예. 그 수많은 죽은 분들이 있는데 그 제조사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예. 나는 그 판사분이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뭐 절대로 받는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조사가 아무런 죄가 없으면 그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좋은 지지적이신데 이런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판결이나 잘못된 법과 위반되는 국민정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은 탄핵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판사들에 대해서는. 예. 홍 의원께서도 좀 의견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혹시? 저는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예. 또 바르게 잡아야 할 우리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법에서 심판 내린 것을 예.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잘했다 못했다 하기는 어렵고 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좀 듣고 들어올 텐데 두 분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네.